안녕하세요. 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롱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루가봄입니다. 모모모 PD와 엉클조도 마이크 뒤에서 냐옹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여러분의 참여를 가장 기쁘게 기다리는 키티피디아 어서어서 이벤트에도 참여해 달라 냐옹. 어설프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저 얼루가봄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볼게요. 네. 모든 여러분들의 참여를 가장 기쁘게 기다리는 키티피디아 어서어서 이벤트에도 참여해 달라냥. 아, 이런 거구나. 참여해 달라냥 이거구나. 좀 약간 앙칼지게 약간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냥 이렇게. 네, 참여 안내 앙칼지게 이렇게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영어로 KITTIPEDIA,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글로 키티피디아, 모든 참여 댓글, 사연, 반응, 후원에 감사합니다. 스페인에서 따루리루님도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 예비 집사님이신데 따루리루님. 저희가 이제 글로벌한 팟캐스트가 됐다는 생각이 들지 그렇죠. 않나요? 이제 약간 영어로 이렇게 중간중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죠? 네. 지난주에 엉클존님이 나오셨잖아요. 네네. 등장을 하시고. 우리 뭐 이제 가교가 있네. 그렇죠.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키티피디아. 되게 좋아요. 오히려 그 영어가 더 편안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되시죠? 따루리루가 아니고 띠루리루인데요. 띠루리루님이세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게 띠루리루님. 아니. 글로벌은 무슨 글로벌이야 이게. 글로벌이라니 한글도 못 읽으면서 무슨 글로벌이야. 야. 이건 아니지. 내가 방송 전에 분명히 띠루리루라고 얘기했는데 모모비디님이 아니다. 스페인어다. 따루리루다. 이러면서 우기셨거든요. 이제 와서 스페인으로 저한테 일부러 따루리루님이라고 적어줬어요. 따짜리대 막 악센트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면 스페인어를 몰라. 아이고 참나. 난시가 있다고. 진짜 무슨 소리야 그게. 하여튼 스페인에서 띠루리루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띠루리루였습니다. 이제 연식 인증을 어떤 문화적인 어떤 레퍼런스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눈이 잘 안 보여.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고 저희가 오감이 약해져가지고.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띠루리루님 사연이 엄청 긴데 여기 내용 보면은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나 어머님의 부름을 받고 거기 계세요. 그래서 섰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시어머님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 애가 새며 토끼며 다 닥치는 대로 잡아 드시고 계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주셨어. 아이고 진짜. 너무 재밌다. 그 외에도 진짜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야냐냥님, 부글부글 찻주전자, 토미 집사님, 고양이 때문에 가입함님,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님, 막 엄청나게 요즘에 댓글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키티피디아 오시는 집사님들의 그 이름 짓는 그것도 참 부글부글 주전자님도 그렇고 이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좋은 것 같고. 약간 상상이 돼요. 이런 거 보면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나는 팟빵으로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무지무지 길긴 한데 한번 제가 후루룩 읽어볼까요? 네. 얼루가봄님 이런 거 잘 읽어주시잖아요. 읽어주세요. 귀찮은 거 다 시킨다? 제가 후루룩 읽어볼까요? 이래놓고서는 엄청 길어. 길어. 힘들면 뒤에서 제가 지원할 테니까. 네. 엄청 길어. 팟빵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님 사연. 안녕하세요. 부엉이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는 다묘 가정 셋째고 2013년에 입양되었습니다. 입양 당시 처방 사료를 함께 주셨는데 함께 먹는 아이들이 로얄 땡린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처방 사료를 외면하고 다른 아이들 사료를 같이 먹게 됐죠. 이거 맛있거든. 네. 맛있죠 이거. 구조자분에게 들었던 것 중 기억나는 게 중국집에서 구조했다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데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다른 얘기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식 로얄 땡린으로 먹이는 브랜드의 성분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인터넷 카페에 그런 비판 여론이 많아서 홀리스틱으로 갈아타려는 시도를 많이 했으나 4년 동안 했구만. 2016년부터 2016년까지. 그러면 이제 입양되기 전부터 그 시도를 하신 거네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잘 먹지 않고 오히려 설사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같이 먹는 아이들과 네네 그 아이도 로얄 캔을 먹으니까 같이 먹는 아이들과 이제 이걸 다 갈아타려는 시도를 다 하셨는데 잘 먹지 않고 오히려 설사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지금은 한 개 브랜드만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부엉이 특징 중 하나는 사료가 가득 담겨 있을 때에도 저를 불러서 자기가 먹는 걸 지켜보도록 하는 때가 나 많습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부엉부엉 왜 그러네. 밥 먹을 때 앞에 있어야만 밥 기억이 나요. 부엉 부엉 이러면서 자기를 부른다고 했던. 네네네. 오케이. 그리고 고양이 캔, 간식, 뭐 차오나 육포 등은 종류를 불허하고 먹지 않습니다. 줏대가 있어. 예. 가장 열광적으로 찾는 건 양념된 육포 홈땡땡스. 오 마이 갓. 홈플땡스 그건가요? 예, 그러면 그런 건가 봐요. 거기 이제 거기 제품. 사람 육포. 네네. 네. 뭐 그런 거겠죠. 건멸치, 건북어. 그리고 저 이 부분 빵 터졌어요. 제가 만든 조개탕은 잠시 한눈 팔고 있으면 그 뜨거운 냄비에 얼굴을 받고 있습니다. 대박. 특히 육포의 경우 저를 넘어뜨리고 뜨거운 숨결을 내뿜으며 먹으려 합니다. 그리고 씹기는 하지만 딱히 먹지는 않는 게 상추, 양배추, 깻잎 등입니다. 습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건사료, 그것도 한 브랜드만으로 괜찮을지 병원에서 검진받을 때 관련해서는 어떤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 사연을 그 후기로 처음에 문의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거기다가 답글을 단 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라도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아이의 나이, 환경, 뭐 그다음에 뭘 먹고 있는지 중성화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달라고 다시 한번 이제 답글을 달았더니 그래서 표를 다 적어주셨다. 네, 네. 뒤에 표를 너무나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5, 6세 중성화됨 8.5kg 수컷 4마리 동거 중 공복에 수북하게 쌓아주면 급하게 먹고 토합니다. 10알 정도 1시간 간격으로 급여하다가 출근할 때 수북하게 쌓아주면 토하지 않고 잘 먹음. 먹는 사료도 쫙 적어주시고. 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은 그 조개탕에서 빵 터졌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서 좀 답을 찾은 게 이 아이는 어릴 때 구조가 된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식습관은 대부분 고양이들의 입맛은 어릴 때 형성이 돼요. 어릴 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아이들의 입맛의 어떤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먹는 게 입이 짧은 아이들은 그만큼 제한된 그 종류의 사료들을 먹었거나 이런 경우고, 소롱이 같은 경우도 제가 중간에 입양을 하는데 걔가 하부요로 질환이 있어서 다른 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이제 온 아이였는데, 얘도 아마 처음 원래 보호자가 사료만 줬던 것 같아요. 절대 사료만 먹어요. 이제 저랑 같이 산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조금씩 그 뭐 캣 버틀러 대구 뭐 이런 거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하거든요. 고기도 먹던 놈이 먹는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생각난다. 그러면 부엉이 같은 경우에 해답을 중국집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중국집에 저희 병원 옆에 그 중화정이라고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고양이 밥을 가끔 주시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중국집에 고양이들을 쥐 때문에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허용을 하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맛있는 식재료들이 있죠. 고기. 근데 고기를 막 주시진 않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뭔가 탕을 끓이고 남은 멸치라던가 육수를 내고 남은 조개라던가 이런 것들에 밥을 말아주신다거나, 심지어는 저 어떤 식당에서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주는데 너무 잘 먹는 고양이를 봤어요. 속 편안하게 계란 후라이 내안에 줘. 너무 천진해. 어머, 고양이가 된장찌개를 먹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골 아주머니께서 만약 우리 또리면 우리 또리는 된장찌개밖에 안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호통 못 치셨죠? 그 그렇죠. 맥락에서는. 아니, 밥을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천진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머님 여기서 고양이는 염분이 많은 음식을 주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 집 얼룩이도 이게 원래 제가 데리고 올 때 백반집 앞에서 살던 애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남기고 간 생선을 그렇게 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 입맛에 맞게 구운 거니까 그렇지. 얼마나 짜요. 그거 한 젓가락에 밥 한 숟갈 이렇게 퍼서 먹는 건데. 자반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식을 해줘도 염분이 없으니까 그렇지. 애가 안 먹는 거예요. 소위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서 닭을 먹지 않습니까? 치킨 같은 걸 시키면은 애가 이게 약간 숨결을 내뿜습니다. 동공지진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숨결을 그러면서 이렇게 내놓으라고 물론 안 주죠. 근데 이제 애가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렇지.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그닥 마땅치 않은 거죠. 이제 일반적인 캔이나 사료 같은 경우는 첨가물도 들어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그런 좀 맞지 못하는 후각이 워낙 발달된 아이들이니까 그런 냄새들이 그닥 자극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워낙 자극적인 입맛에 더 길들여져 있는 거라 지금 사료를 먹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왠지 중국집에서 살던 사람이 절밥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죽 같은 거 만들어 드리면 좋아하시겠어요. 뭐 야채죽 드시라고 하면 밍밍해 막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좀 그렇다고 계속 뭐 홈플땡 육포를 먹거나 조개탕을 끓여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사료에서 꾸준히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시도를 하는 건 지금 얘는 습식캔이나 간식을 전혀 먹지 않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도하기는 힘들고 제가 이제 소롱이한테 하고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육포 있죠. 그냥 간이 안 된 닭가슴살 육포를 만들어서 그거를 아주 곱게 갈아요. 곱게 갈아서 사료에다가 정말 조금 미량씩 그 양념하듯이 더해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있는 이 로얄 땡땡 사료에다가 그거를 넣으면 처음에는 안 먹을 수 있지만 정말 눈치 안 채게 아주 조금씩 후추 이렇게 뿌리듯이 조금씩 하고 그걸 매일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먹인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이제 드디어 그걸 먹어요. 이제는 놀랍게도 그 닭 가루가 있는 거를 싹싹 핥아 먹어요. 조금씩 양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닭 맛에 길이 들어진다면 그때 조금씩 알갱이처럼 조금씩 쪼개서 육포를 쪼개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습식으로 조금씩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있네. 먹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섞어주면 알갱이 대 알갱이는 애들이 골라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섞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갈아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씩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원하는 만큼을 이제 덩어리로 만드는 데에는 한 달 정도가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맛이 익숙해진다면 그때 이제 알갱이에 도전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부엉이는 옆에서 부엉부엉 울고 있고 쳐다보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 게 계속 그런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뭔가 재주를 부려야만 먹어주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건 좀 전반적으로 이것저것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연을 후기를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그리고 까미유 끌로델님께서 레오 아빠라고 하면서 그동안 듣기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용기 잘 내셨어요. 되게 용기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요. 좀 필요해요. 진짜? 그리고 뭐 호통이 뭐 이렇게 때리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요. 너무 감사한데. 적당한 시점에서 귀를 막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저는 사실 후기나 이런 거 보면서 되게 감사해요. 그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거듭났습니다. 네, 레오 아빠님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제가 한번 주르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 레오는 페르시안 고양이로 특별히 모나거나 특이한 점이 없는 평범한 고양이입니다. 사료는 주는 대로 먹고 장난감도 놀아주는 대로 놉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양이의 장소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같이 사는 환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30평에 방 3개짜리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 부부입니다. 안방은 저희 부부가 사용하고요. 서재방과 옷방이 있는데 서재방을 양이방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곳에 화장실, 식탁, 캣타워, 캣 선반 등을 만들어줬습니다. 양이의 장소 출입은 안방은 금지하였고 저희 또한 양이방, 그 서재방에는 청소와 사료 지급 외에는 잘 안 들어가고 가끔 업무 작업을 위해서 한두 시간 사용하는 정도로 양이의 영역을 존중해줬습니다. 문제는 거실의 제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거실에 있을 땐 항상 오픈하고 같이 있고요. 주방이나 전자기기 등으로 사고칠 가능성이 있어서 사람이 거실에 없을 때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출근하고 취침하는 시간에는 양이는 자기 방에 혼자 있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퇴근하면 취침하기 전까지는 거실은 오픈이 됩니다.
요약하면 거실을 오픈하는 시간은 평일 아침 7시, 8시 출근 준비 시간, 저녁 7시부터 12시입니다. 주말에는 취침 시간 외에는 전부 오픈된 시간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제한적인 오픈이 냥이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6개월쯤 했는데 처음에는 방에 나오려고 많이 했는데 이제는 별로 그런 모습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CCTV 등을 달아서 관찰해보니 별로 상관없어 보이기도 한데 저희만의 착각이 아닐까 합니다. 제한을 두는 게 가두는 것 같아서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 굉장히 배려가 있으신 분인데 근데 저는 사실 제한을 하는 건 좀 마음에 걸려요. 응? 참고로 방 사이즈는 3평 정도고 평범한 방, 창문도 있고 창문에 해먹 비슷하게 만들어서 뭐 이걸 잘 보고 논다. 같이 지낼 때 항상 거실에 있고 방으로 갈 때는 부부가 침실에 가거나 외출할 때 이제 방으로 가는데 저는 그냥 다 오픈하면 안 되나?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들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레오 아빠님이 엄청 용기를 내서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환경이 방 3평 정도라면 그다지 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강아지보다 오히려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지만 덜 받는, 그러니까 적응을 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기가 적응할 수 있는 동물인데 그 적응을 하는 동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제 사람들이 문제 행동으로 받아들여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여기 지금 레오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되는 행동들은 없지만 그 가족들이 지금 내가 너무 애한테 몹쓸 짓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문의를 주신 건데요. 고쳐야 될 거 한 가지는 이 서재 방이 지금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식탁도 있고 캣타워도 있고 뭐 잠자리도 충분히 있는데 중요한 건 청소와 사료 지급 외에는 아이의 방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안 들어간다는 점이 오히려 존중이라기보다는 약간 방치가 된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고양이는 분명한 건 공간 중심의 동물인 건 맞지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그 공간 안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공간을 훨씬 더 편안하게 쓰려면 서재 방에서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좀 더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재에 자주 들락하시고 거기서 작업도 조금 더 하시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눈치 보지 않고 그 서재 방에 걔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뭐 레오 아빠님이 얘가 방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서 놀아도 주고 이 서재 방 안에 있으면 안정적이다라는 걸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혼자만 있는 거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사실 이 정도의 제한이라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뭐 아까 아나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열어주신다면 좋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뭐 가구도 망가뜨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고를 내는 애들이 있어요. 뭐 책꽂이에 올라가서 떨어진다던가. 그러니까 얘가 좀 그런 저지레를 하는 아이여서 혹시라도 뭔가 사고가 나서 다칠 위험이 있다면 오히려 제한을 해두시는 게 낫고요. 대신에 완전히 가둬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 혼자만 이 공간에 있다란 느낌이 아니라 함께 한다.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땐 이 방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고칠 거 한 가지는 사람이 서재방에 더 같이 있어주자. 예전에 왜 키아라 그거랑 비슷한 거죠. 어떤 거였죠, 키아라? 아나랑 키아라랑 싸워서 키아라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키아라에게 방을 만들어주자라고 했을 때 다 만들어줬는데 왜 여기 자꾸 있지 않고 아나 있는 침실에 가려고 했지라고 할 때 우리가 키아라 방에서 더 생활을 많이 해주자고 했잖아요. 제가 키아라 방에서 잤었거든요.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네요. 까미글로델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너무 입이 아파서 진짜 정윤현 벚꽃 뺏기 키티피디아 금배지 이벤트. 숨이 차시네요. 네. 침이 튀기구만. 자, 오늘 어느 집사의 목소리가 도착했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남동에서 턱시도 냥이 리타와 고등어 냥이 치코와 함께 살고 있는 루나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행복한 팟캐스트 키티피디아를 듣고 계십니다. 따뜻한 애묘인들과 함께하는 공감 팟캐스트 키티피디아. 앞으로도 많이 애청해주세요. 너무 귀여워. 골골골. 치코 리타 집사님, 루나님인데 루나라는 느낌 벌써 약간 은은하니 되게 이렇게 나직하신데? 목소리 되게 촉촉하시죠? 되게 촉촉해. 막 우리 무슨 별밤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느낌이 딱 나신다. 루나님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봄철 건강관리. 스킨으로 스킨케어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밍을 하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피부병은 한 번 걸리면 오래 걸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루밍. 이 고양이가 이제 피부병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은 이 그루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그루밍을 하지 않는 동물이니까 뭐 이렇게 약물 목욕을 하거나 약을 썼을 때 국소적인 군데군데 피부 병변이 있으면 그게 이렇게 쉽게 번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고양이는 번지기도 쉽고 잘 낫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그루밍 때문에. 자꾸 약을 발라주면 또 핥아먹고 그러니까. 네, 그러고 또 이 침을 통해서 자꾸 균이나 그런 것들이 옮겨질 수 있으니까 등에만 땜빵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핥아서 발 쪽으로도 옮겨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아나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했고 그 완전 애기 진짜 막 조망만 할 때 벌써 2개월에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네. 동물병원 가서 진짜 그 의사 선생님이 진짜 화를 내시면서 제가 소롱 누님의 호통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다이런이 그때 됐던 게 저한테 막 대체 얘를 어디서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서 왜 그걸 배양을 하잖아요. 네네. 해갖고 2가지나 있다고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미 뭐 이제 저는 아나를 데리고 왔고 그쪽은 연락이 안 되고 근데 아이가 피부병이 한 일주일 만에 확 퍼지는 거예요. 그 몸이 아이고. 뭐 어디 퍼질 때가 있다고 귀 옆에 여기 귀하고 귀 사이에 살짝 있었던 애가 갑자기 뒷발에 이만큼 있고 등이 한 움큼 빠져 있고 또 이제 기절할 뻔했었어요. 이게 고양이 피부병이 호락호락하게 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볼 때는 마음이 안 좋잖아요. 되게 아파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피부병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털에 덮여 있어가지고 몰랐어요. 저 얼마나 몰랐는데 정말 꾸준히 만져주고 꾸준히 이렇게 막 애 몸에 뭐 안 났나 이렇게 만져주지 않으면은 이거가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이후에나 발견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꾸준히 빗질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소롱이 같은 경우 저희는 사실 다른 애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항상 문제가 있다면 소롱이가 항상 좀 뭔가 부실해요. 애가 좀. 근데 소롱이가 항상 몸이 털이 옛날에 처음에 왔는데 어머님이 얘는 왜 이렇게 자꾸 털이 푸석푸석하냐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똑같이 먹어도 이렇게 털이 윤기가 나고 촘촘하게 있는데 얘는 좀 뭔가 털이 푸석푸석하고 듬성듬성하다. 그리고 털이 잘 빠진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저도 바빠서 사실 그때 못 봤는데 이렇게 어느 날을 이렇게 쓱 쓰다듬으면 털이 진짜 이렇게 뭉탱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요. 그게 피부병이에요. 그러니까 곰팡이성 피부병이 있어서 그때 약 먹고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 탓이죠. 제가 사실 관리를 크게 신경을 저희 집 애들한테 못 쓴 탓인데요. 심지어 링웜. 예, 그렇죠. 저 같이 걸려가지고. 네, 맞아요. 동그랗게. 나 아파 죽는 줄 알았어, 그거. 이게 이제 그 아나가 걸렸던 게 링웜, 그러니까 피부 사상균증이라는 건데 인수공통인 건가요? 사람한테도 옮겨요. 옮겨서 크게 아주 뭐 심각한 문제가 일으켜지진 않지만 사람한테도 옮길 수 있는 피부병이라는 거가 있는 거고 모든 곰팡이가 다 이런 피부 사상균증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양이 피부병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원인을. 첫 번째는 곰팡이. 그 곰팡이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피부 사상균증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균 감염. 이 모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농피증, 그러니까 피부에 이렇게 농이 차가지고 빨갛게 빨긋빨긋해지면서 이렇게 노랗게 터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알러지.
어떤 음식이나 환경에 대한 알러지 때문에도 피부 병변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그냥 정말 다른 이유 때문에도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뭐 그냥 땜빵처럼 빨갛게 뭔가 털이 뭉탱이로 빠지고 딱지가 져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의외로 각질이라던가 탈모라던가 아니면 애가 자꾸 어딘가를 계속 긁어요. 긁고 털이 푸석푸석해진다라는 것만으로도 피부 병변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의외로 이 턱 주변에 나는 고양이 턱 여드름이라고 하죠. 턱드름. 네. 이런 것들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다고요? 턱드름? 턱드름? 네. 모모 PD가. 그리고 집사들이 턱드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한다. 이거 역시도 이 세균 감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모낭에 염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은 정확하게 자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약물 좀 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라던가 소독 외용제를 써서 이제 소독을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식기를 바꿔주셔야 돼요. 식기를 자주 소독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목한 그릇이 아니라 약간 넓적한 그릇이면 더 좋고 또 하나는 자주 세척하고 소독할 수 있는 그 전자레인지나 이런 걸로 소독을 하는 사기 그릇 같은 걸로 바꿔주셔야 되고 철제나 플라스틱은 피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걸 먹고 나서 항상 깨끗하게 자주 닦아주시는 게 좋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요 부위만 털을 밀어서 치료하는 동안에는 소독이나 이런 외용제를 바르는 게 좀 쉽게 도와주시는 것도 방법이죠. 턱 부분을 좀 밀어서 약간 댐방을 만들어 놓고. 네. 네. 그 턱드름의 소독용으로 화장솜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아준다는 것 중에 땡땡록스 같은 무독성 고수준 살균 소독제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매일 별이 고모 집사님이 사연을 주셨는데 고모 집사님은 이 무독성 고수준 살균 소독제 네. 땡땡록스라고 돼 있는 이런 거를 네. 세탁하기 힘든 캣타원이나 쿠션에 이렇게 칙칙하는 거예요. 네네. 뭐 뭔지는 알 것 같네요. 대부분 스프레이형이고 무독성이라고 나와 있죠. 뒷면에 보면 아이들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사용해도 된다 할 정도로 뭐 이게 순하다, 무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턱드름에 이제 소독용으로 화장솜에 묻혀서 소독 대용으로 닦아준다고 하는데 이거 사용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괜찮은 건지 그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이걸로 닦아준다고요? 이거를 턱에도 닦아주지만 왜 스프레이로 칙칙 뿌려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캣타워나 이런 데도 소독한다는 건데. 저는 메일로 주셨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의외로 저도 몰랐는데요. 그 모모모 PD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사연이 메일로 왔다라고 해서 저한테 왔는데 이 땡땡록스라고 하는 게 실제로 병원, 뭐 사람 병원, 뭐 무슨 산후조리원 그리고 뭐 펫샵이나 뭐 동물병원에서도 많이 소독제로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무독성 소독제라고 해서 심지어 뭐 반려동물 소독제 이렇게 쳐도 나오는 그런 그 제품이더라고요. 애기들한테도 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이니까. 신생아에게도 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분을 찾아보니까 차염소산이라는 성분이에요. 차염소산이라는 성분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진 성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물론 이 제품에 대한 뭐 설명을 보면 저도 설명을 보면서 모모모 PD님이 이거 설명을 막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면서 정말 쓰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라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물론 그 다른 뭐 락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는 것보다는 소독을 해주고 집을 청결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에 일부 집사님들이 일명 턱드름의 소독용으로 이 소독제를 묻혀서 닦아주면서 뭐 이거 되게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차염소산이라는 성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그 인체 실험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에도 그 성분들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서 신생아들 있는 집에서 훨씬 더 썼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라면 이 차염소산을 쓸 때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거 절대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뿌려서 쓰는 건 괜찮지만 굉장히 과하게 이거 열심히 소독해야 돼 이러면서 막 10번, 20번씩 한 군데에다가 막 이렇게 펌핑을 해서 분사량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차염소산이 어쨌든 흡입을 하면 폐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이 얼마만큼 흡입됐을 때 어떻게 발현을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라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쓰셔야 좀 되고 보수적으로 써야 된다. 네, 더군다나 이걸 몸에다가 발라준다는 건 저는 아직은 저라면 이걸 만드시는 회사 분들은 저희한테 어떤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건 알겠는데 저라면 하지 않겠어요. 네,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 팟빵으로 수인999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비듬이 이제 되게 심한 거예요. 목욕을 안 시키는데 목욕시키면 몸이 더 건조해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거 괜찮나요? 하고 비듬이 좀 심하긴 해요. 지금 까만 털에 고양이 있는데 약간 밤하늘의 별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은하수가 촘촘히 이제 있는데 이게 요럴 때는 비듬 전문 샴푸를 쓰거나 아니면 병원에 와봐야 되겠는데, 이거? 이 아이는 샴푸나 목욕보다는 일단은 검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욕을 안 해서 비듬이 생긴 거라고 보기에는 좀 사진상으로 많이 이제 비듬이 심한데 아까 왜 제가 피부 질환이 각질을 유발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단순히 피부가 건조한 건지 아니면 약간 눅눅한 비듬처럼 나오는 건지 보셔야 돼요.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단순히 각질이 아니라 약간 눅눅한 비듬처럼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증상만 가지고는 병이다 아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가능하시다면 털을 뽑아서 관찰을 해본다던가 해서 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큰 질병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한번 자주 빗질을 해주시고 질병이 없다라고 진단이 나왔다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따뜻한 물수건으로라도 전체 각질을 다 닦아내고 빗질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닦아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몸을 좀 청결하게 해주시고 보습 스프레이나 아니면 코코넛 오일 있죠. 코코넛 오일을 또 용량도 중요한데요. 손바닥에 한두 방울 정도만 묻혀서 손바닥에 문질러서 골고루 흡수되게 한 후에 그 잔여물을 가지고 몸에다가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털에다 바르는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피부에 각질이 좀 이제 잡힐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요. 쉽게 말하면 피부층은 각질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피부층은 페스츄리 같아요. 여러 층의 페스츄리처럼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세포 탈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각질이 생기고 묵은 각질이 없어지면 밑에서 새로운 이제 각질층이 다시 생겨나고 이래야 되는데 피부가 안 좋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 병이 있어서 피부가 안 좋거나 혹은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피부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너무 건조해서 혹은 너무 약용 샴푸를 많이 써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피부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각질이 탈락이 더 많이 돼요. 그 이유가 각질이 탈락되는 만큼 재생을 해줘야 되는데 재생을 해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못 되는 거예요. 피부 자체에. 비단 고양이의 어떤 건강 상태뿐만이 아니라 피부만 봤을 때 건강한 피부가 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비듬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보습도 같이 잡아줘야 되고 질병인지 아닌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정도라면 꼭 병원에 한 번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봄철 건강관리 이제 귀로 넘어갑니다. 시즌 1에서 다뤘어요. 그죠? 얼루가범님 간단 정리해 주시죠. 3분 요약 시그널 없나요? 귀 관리가 이제 시즌 1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다뤘었는데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누나. 아, 그렇군요. 예방법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바로 이럴 땐 정면 승부로 가는 겁니다. 얼루가범님 참
그냥 바로 페북 메시지 박마리아님의 사연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귀. 어차피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일단 시즌 1을 들어보셔요. 깨끗한 야옹을 들어보시면 대강의 귀 관리를 얼룩아범님도 다시 한번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매일 닦아주고는 있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애 귀 닦아줄 때 버릇을 잘못 들여서 여전히 전쟁이고요. 고문을 하시는 상황이 됐군요. 예, 약간 좀 서로가 좀 불행한 그런 상황인데 뭐 나아지겠죠. 이게 어떻게든 좀 잘 달래고 이제 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이제 아이가 패닉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걸 할 때마다. 그럼 제가 사연을 듣고 귀 닦는 법을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네. 예, 자, 페북 메시지입니다. 박마리아님께서 보낸 사연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키티피디아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초보 집사입니다. 친구가 알려줘 듣고 있는데 모르는 게 많더군요. 열심히 복습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덜루기한테 귀지가 있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게 귀 진드기인 것 같더라고요. 귓바퀴 따라 점점이 있으면 귀 진드기 맞나요? 유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들 실생활적인 질문이 많네요. 오늘은 귓바퀴 따라 점점이 이거 귀 진드기 맞나요? 일단 소롱님. 귀진드기 일단 이 질문이 너무 웃긴 게 귓바퀴 따라 그 얼룩, 그러니까 귀지가 있는 검은 얼룩이 귀진드기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대답할 거고요. 이런 증상이 귀진드기 질환에 있는 증상인가요?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귀진드기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저는 귀진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생각보다 귀지만으로 귀진드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은색 얼룩덜룩한 귀지가 있다고 해서 귀진드기다. 그건 아니고요. 귀진드기는 사실 하얀 자그마한 벌레예요.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쉽게 볼 수 없는데 귀 속 안에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약간 확대하는 확대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버글버글 기어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귀진드기가 귀 속에 있으면서 분비물을 뿜는 게 귀지랑 결합해서 굉장히 시큼한 냄새가 나는 갈색의 분비물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비물이 꽉 차서 밖으로까지 흘러나오게 되는 거고 그걸 보면서 특히 이제 새로 입양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고양이들이 귀 막 이렇게 계속 털고 귀 약간 긁고 이러면 예방접종 1차, 2차 할 때까지 모르다가 갑자기 귀를 이렇게 봤는데 혹시나 해서 귀 속에 카메라를 넣어보면 막 하얀 벌레들이 막 바글바글 어쩔 땐 카메라 안으로도 막 기어와요. 안녕 막 이러면서 그러면 진짜 조금 그렇죠. 우리 여기서 행복해. 굉장히 행복해하며 막 갈색 분비물들을 뿜어내면서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는 거죠. 덜루기가 귀를 제꼈을 때 귀를 자주 닦아줬는데도 냄새가 많이 나고 갈색 귀지가 많이 생긴다면 그때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귀 속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귀 속을 봐서 하얀 벌레들이 그 갈색 분비물 사이에서 이렇게 오글오글 기어다니고 있다면 그거는 귀진드기인 거고요. 이 귀진드기가 있을 때는 예방약, 그러니까 치료약을 좀 쓰셔야 돼요. 레볼루션이라던가 이런 약들을 2주 간격으로 바르셔야 돼요. 귀진드기가 있을 때는 2주 간격 쓰시고 이제 귀 외이염 치료도 분명히 애들이 이렇게 귀 속에 있는 점막이랑 각질층을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귀에다가 자꾸 염증을 일으켰을 테니까 외이염 치료도 함께 하셔야 되고요. 예, 저스틴이 그거를 알아서 수술의 여파로 귀가 한쪽이 접혀 있죠. 예, 제가 약간 그 아비니시안 폴드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데 애들이 귀진드기가 좀 심각한 걸 계속 방치해 놓고 있으면은 근지러워서 귀를 긁다가 저희 집 애가 이렇게 귀에 혈관이 터졌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부어 올라서 이제 그거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귀의 연골이 좀 이제 접힌 상태로 굳어가지고 이제 귀가 접혔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같은 참혹한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실수담 공유해 봅니다. 네, 저스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마 얘가 귀진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귀진드기가 아마 치료가 되고 이 치료되는 상태에서 귀가 이제 좀 늘 습하고 눅눅하게 되면 왜 말라세치아라고 하는 효모균 있죠. 그 가장 귀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균의 이름이에요. 곰팡이의 일종인데 그 말라세치아 감염이 함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진드기는 치료가 됐었을 텐데 말라세치아가 마치 무좀균처럼 이건 강아지나 고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귀진드기가 뭐 상관없이 귀진드기와 상관없이 우리 애는 벌레는 없는데 귀병이 있대요 하는 아이들의 거의 90% 가까이는 이 말라세치아 감염인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역시 갈색 분비물을 일으키는데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무좀처럼 귀치료 좀 해요. 약도 먹어요. 그러면 좀 가라앉아요. 그러다가 다시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다시 발현이 되고 다시 해서 반복적인 재발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치료를 끝까지 해서 딱 말라세치아를 완벽하게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를 계속해서 자꾸 재발을 방지하도록 귀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 말라세치아 감염은 무좀균 같아요. 계속 발병이 돼서 왜 가끔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한 병 양쪽 귀인데 오른쪽 귀만 자꾸 귀병이 생겨요. 그럼 얘는 오른쪽 귀에 상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먹고 이제 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귀치료 중단하면 한 몇 달 뒤에 또 생길 거예요. 요런 이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균 감염. 단순히 말라세치아나 곰팡이가 아니고 귀진드기가 아닌데도 세균 감염 때문에도 귀병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 알러지 때문에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에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한번 고양이가 왔는데 귀가 완전히 단단하게 말린 거예요. 그럼 뭐가 있던데? 이렇게 귀가 아예 원래는 우리 이 귓바퀴가 연골이잖아요. 얘네는 굉장히 단단하고 귀끝이 말려 있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이 연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귀를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고양이들은 다양한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바람이 나가기도 하면서 환기가 돼요. 강아지도 마찬가지도. 근데 강아지도 왜 귀가 크고 묵직한 애들이 귀병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고양이도 그렇게 폴드 형태로 된 아이들은 귀병을 달고 산다고 볼 수 있죠. 아이고. 치료를 하려고 해도 이 안이 딱딱해서 그냥 닦아내는 거지 뭔가 이런 탄성이 없다 보니까 너무 아이한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귀병이 항상 만성 질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고양이들을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선택을 할 때. 귀 닫기를 한 번만 쫙 브리핑 해주시고 우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양이는 2도에서부터 고막까지가 수직으로, 그러니까 강아지처럼 니은자로 꺾여 있지 않아요.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막까지의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섣불리 면봉 팁이나 어떤 폿에 솜을 넣어서 막 박박 닦아주시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해서 고막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젖은 솜을 넣어서 이렇게 닦아주시라고 해요. 고양이는 그 세정제를 안으로 넣으면 강아지처럼 막 우악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솜을 먼저 살짝 넣으시고 그 솜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정제를 흘려 넣는 거죠. 일단 솜을 넣고 솜에 세정제를 흠뻑 적셔서 그 적셔져 있는 솜으로 귀를 마사지해 주는 거죠. 오케이. 그럴 때는 턱을 살짝 잡고 고정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요. 그럼 이 세정제가 귀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 서서히 이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귀지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헐거워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충분히 넣어주시고 마사지를 하면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만 마사지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짧게 될 거예요. 애들이 다 털어버릴 거거든요. 몇 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은데 절대 너무 세게 문지른다거나 뭐 이렇게 포셉 같은 걸로 막 닦아주시거나 하면 무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네. 자, 말씀해 그렇게 주세요. 해서 이제 아이가 후두둑 하면서 귀를 막 털고 나면 그 잔여물들이 나오고 나잖아요. 근데 그 시원하다. 솜을 이렇게 쏙 뺐을 때 분비물들이 묻어 있다면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호스 같은 게 있어요. 호수가 때가 되게 안쪽에 잔뜩 끼어있는 호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박박 안에다가 소를 넣어서 닦는 게 아니라 물을 넣어서 막 흔들어서 탁 털어내면 안에 있는 때가 말끔하게 제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원리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고양이는 자극에 민감하니까 이걸 좀 부드럽게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과정을 해서 다 애들이 털고 난 뒤에는 반드시 다시 세정제를 솜에다가 깨끗하게 묻혀서 이 귓바퀴 있는 데를 닦아주셔야 돼요. 네. 털고 난 잔여물이 귓바퀴에 남아서 묻으면 저스틴처럼 됩니다. 저스틴이 계속 가렵다고 저스틴 덩치도 크고 귀도 큰데 계속
긁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털고 다닌 거예요. 털면서 귀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혈종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한 거거든요. 고생했네. 이게 원래 그 귀가 길게 늘어진 개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는 얼마나 그걸 털어서 근지러운 걸 좀 해소해 보려다가 이제 이게 정말 저스틴은 진짜 되게 오래 숙련된 그 귀 치료를 하는 집사와 고양이가 만난 거예요. 사실 저스틴이 어느 정도 하기까지 정말 그 이쪽에도 엄청난 몸부림과 몸싸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긴 힘들어요. 반드시 처음에는 솜을 얇게 결을 쪼개서 세정제를 묻힌 다음에 귀만 닦아주세요. 겉에. 손가락 닿는 부분까지만 먼저 닦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점점 깊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서도 분비물이 자꾸 나온다면 일단은 병원에 가서 이 아이의 귀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귀지라면 그렇게 세정제를 조금씩 흘려 넣을 수 있게 솜을 통해서 이제 흘려 넣을 수 있게 마사지하고 다시 또 털어내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번 귀병이 생긴 아이들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재발하기 쉽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말라세치아라고 하는 균 때문도 있고 또 이게 구조적으로 점막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잇몸이 항상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프잖아요. 조금만 자극이 돼도 확 부풀었다가 또 상처가 나기 쉽고 이런 것처럼 더 유난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환기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물약을 뭐 처방받아서 쓰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 귀 청소를 배웠어요. 제가 오늘. 저는 약간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무서운 게 우리 아이 귀는 굉장히 깨끗해요. 사실은. 근데 괜히 이걸 해본다고 귀 청소를 키아라부터 하자. 안에 물 넣고 귀 막 청소하고 이러면서 애가 이렇게 하다가 무리하게 되면서 더 귀병이 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솜으로 닦았는데 크게 분배물이 없다면 일단 너무 무리해서 귀 청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병원에 뭐 예방 접종을 한다거나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귀를 보면 알잖아요. 귓바퀴를 제껴봤는데 빨갛다거나 아니면 저스틴처럼 귀를 자주 턴다거나 귀나 목 부위, 얼굴 부위를 자꾸 긁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귀에서 냄새가 난다면 그건 귀병이 있는 거니까 그런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참여 안내 팟빵 아이튠즈에서 한글로 키티피디아 검색하시고요. 페이스북 영어로 KITTIPEDIA 치시고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한글로 키티피디아 치시면 양이들 만날 수 있습니다. 질문, 사연, 협찬, 후원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 엄마였습니다. 소롱 누나였습니다. 얼루가방입니다.